안녕하세요. 연구행정실 이우정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연구비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을 알아보고요. 실제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비 사용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 사용 원칙은 연구비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꼭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구계획서에 편성된 예산만 집행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연구비 예산안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산안에서 인건비와 직접비 두 가지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로 960만 원, 학술 연구비로 640만 원을 편성을 해주셨는데 이 세부 항목에 보면 회의비와 결과 발표의 개최비, 전문가 활용비, 도서 및 문헌 구입비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편성해 주시지 않은 예를 들어 장비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구비를 집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연구계획서 상에 내가 편성된 항목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연구비 집행의 합 목적성입니다. 이거는 연구비라는 것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기 위해서 회의비를 사용하신다거나 내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연구하는 관련이 없이 구입하시는 것들은 이 한목적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연구비 집행 기간의 적합성입니다. 연구비는 연구 기간 내에만 집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기간이 지나서 집행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요. 연구 기간 안에 필요한 연구비가 모두 집행되었는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증명 자료의 객관성입니다. 연구비를 집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집행하신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서류를 구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서류의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사용 원칙들의 기본이 되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 같은 경우에는 본원 포털 사이트 게시판의 연구행정 게시판이나 사업 시행 계획이나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협약서에서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를 수행하시다가 내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의 연구비 관련된 규정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본원 과제는 본원 포털 사이트의 연구행정 게시판으로 오셔서 이 네 가지 규정, 지침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한국학진흥사업단이나 연구재단 과제다 하실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최신 규정과 매뉴얼을 탑재해 놓고 있으니까요. 이 두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본원 과제 같은 경우에는 본원 포털 시스템 들어오셔서요. 게시판을 클릭하시고 게시판 밑에 연구행정 게시판에 오셔서 업무 매뉴얼을 클릭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본원 과제 관련 규정을 탑재해 두었습니다. 한국학진흥사업단이나 한국연구재단 과제 관련된 규정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사업관리 규정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규정 페이지에 가시면 법규집과 매뉴얼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출건별 구비서류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비를 집행하시다 보면 연구비 사용 목적이 달라지면 저희가 요청드리는 서류도 달라진다는 것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렇게 다양한 연구비 사용 목적에 따라서 필요 서류와 유의사항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표를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표는 매뉴얼로 저희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상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숙지해 주시고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대표적인 유의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요청드리는 항목이 있습니다.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차원에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먼저 사무용품 구입비는 총액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본비의 경우에는 얼마를 지출하셨든 금액에 무관하게 제본 결과물에 대한 사진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 여비와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드시 사전 결제를 통해서 일비, 식비나 항공권 등의 교통료를 미리 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국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시기 7일 이전에, 국외 여비 같은 경우에는 출발일보다 20일 이전에 저희 쪽에 이 서류 제출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해외 학회에 참가 시에는 해외 부실학회 점검 체크리스트까지 제출해 주셔야 됨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학술행사를 개최하시는 경우에는 학술행사 개최 이전에 개최 신청서, 학술행사를 개최하신 이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이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구행정실에서는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직접 연구행정실 방문을 통해서 제출해 주셨던 각종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탑재하실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 책임자께서도 온라인 서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연구행정을 클릭해 주시고 연구행정 밑에 각종 신청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각종 신청 관리를 클릭하시면 하단에 각종 신청 및 승인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일은 내가 신청할 과제를 선택해 주시는 겁니다. 과제 번호 옆에 물음표를 클릭해 주시고요. 해당되는 과제를 선택해 주세요. 저는 테스트 과제를 선택하겠습니다. 과제명을 2번 클릭해 주시고 신규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규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한 줄이 생기는데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떤 종류의 신청을 하실지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W 밑에 물음표를 클릭해 주시고 드롭다운 메뉴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어떤 종류의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신청 유형이 나옵니다. 연구보조원 위촉을 하실 수도 있고 여비를 신청하실 수도 있고 학술행사 결과 보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특강료를 선택해 볼게요. 나는 특강료를 주고 싶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특강료와 관련된 서류가 나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W명의 특강료를 2번 클릭해 주세요. 이 메시지 확인.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되면 특강료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3가지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문가 활용비 지원 신청서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실제 특강하신 자료, 그 다음에 특강자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서류 중에서 양식이 필요한 서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전문가 활용비 지원 신청서와 세 번째 동의서 서류입니다. 이 양식이 이 부분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 양식을 활용하고 싶으시다 하실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동의서도 마찬가지로 파일 다운로드 통해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서류 양식을 다운받아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제 신청된 서류를 업로드 하셔야 되겠죠. 이 옆으로 이동을 하시면 신청 서류 업로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 첨부를 선택해 주시고요. 실제로 내가 작성한 전문가 활용비 지원 신청서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업로드를 하신 후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이 전문가 활용비 지원 신청서는 연구 책임자 제출 확인이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확인 버튼도 한번 눌러주셔야 됩니다. 확인 버튼까지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저장. 예. 이런 식으로 제출을 완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특강료 신청에 필요한 특강 자료와 개인정보 동의서도 같은 방식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비 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들은 연구행정 게시판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원 포털 시스템 로그인하셔서 게시판을 클릭하시고 게시판 하단에 연구행정 게시판의 업무 매뉴얼 클릭하시면 각종 서식들이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법인카드 사용 시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구비는 개인 카드가 아니고 반드시 법인카드로만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실 수 없는 시간대가 있는데요. 바로 주말과 공휴일, 심야 시간인 23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대를 피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에서 사용하실 수 없고, 또한 영수증 서명란에는 반드시 실명을 정자로 기입해 주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개인 포인트 적립이 불가한데요. 간혹 가다가 가게에서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거나 실수로 개인 포인트를 적립하셔서 포인트만큼을 개인 부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반드시 카드 결제 후에는 개인 포인트가 적립이 되었는지 꼭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출 신청은 카드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주셔야 되고요. 제출하실 때에는 간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개인 포인트 적립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온라인 구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기관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기관 아이디로 접속을 하셔서 포인트를 적립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주 사용하시는 온라인 사이트별로 기관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연구행정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문의하신 후에 사이트 접속해 주시면 포인트 적립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여기에 없는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포인트 적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비회원으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연구재단 과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아이디로도 포인트 적립이 불가하기 때문에요. 꼭 비회원으로 로그인하신 후에 구매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관리하고 지출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연구비 잔액 확인 방법입니다. 연구행정에 오셔서 연구과제 관리 밑에 과제 관리를 클릭해 주세요. 과제 관리 탭에서 해당하는 과제 번호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하단의 진행 내역서 탭을 클릭해 주세요. 이 진행 내역서를 클릭해 주실 경우에는 해당 과제 잔액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술 연구비로 81만 원 정도, 학생 인건비로는 82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단연도 과제 같은 경우에 편성 연도를 반드시 조회하고자 하시는 연도로 선택하신 후에 조회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입출금 내역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진행 내역서에는 잔액 총액이 나와 있긴 하지만 건별로 어떤 지출을 통해서 예산 잔액이 그렇게 되었는지는 확인하실 수가 없습니다. 입출금 내역 탭에 오시면 지출건별로 얼마를 지출하셨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종합정보 시스템에 나타난 자료가 다소 글자 크기가 작다 보니까 더 편하게 조회하시기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에 오신 후에 아무 셀이나 클릭 후에 엑셀로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무 셀이나 오른쪽으로 클릭을 하신 후에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이런 식의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엑셀의 필터 기능을 통해서 어떤 비목으로 얼만큼 썼는지 집계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회의비로 얼마를 썼는지, 도서구입비로 얼마를 썼는지 비목별로 집계하시기 위해서는 엑셀 다운로드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간편하겠습니다. 특히 실행예산 변경을 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비 지출 방법입니다. 연구비 지출하실 경우에는 연구비 지출 신청 탭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문서 제목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서 제목을 입력을 해주실 때에는 가로를 먼저 해주시고 과제 번호를 넣어주세요. 과제 번호를 넣으신 다음에는 땡땡비 지출이라고 지출 항목을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도서구입비 지출이라든지 회의비 지출, 복사제본비 지출, 특강료 지출 같이 제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비 비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연구비 비목은 학술 연구비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인건비나 학술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연구행정실에서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택해 주실 필요가 없고요. 학술연구비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청구 지출 내역에서는 카드를 쓴 경우와 세금계산서로 지출하시는 경우가 나뉘는데요. 카드를 썼을 경우에는 결의 구분에 일반,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금계산서로 지출하셨을 경우에는 일반의 전자세금계산서로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신 경우에는 계산서 발급 일자와 공급가액 등을 입력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보시면 이 부분에 계산서 발행 일자가 나오고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에 나타난 대로 계산서 일자와 공급가액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과제 같은 경우에는 법인카드 지출이 조금 다릅니다. 한국연구재단 과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신 경우에는 결의 구분은 일반, 증빙자료는 기타로 주시고요. 지급 방법은 계좌 입금으로 해주시고 수령인에 한국연구재단 기업카드를 서치해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연구재단 과제는 법인카드를 끌어와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카드 지출이 이루어지는 카드비 통장에 사용하신 액수를 입금해야 되기 때문에 수령인을 한국연구재단 기업카드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문료나 교연료와 같이 사람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 지출 내역 결의 구분 부분에 소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소득 구분을 기타로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타 소득 처리를 해주셔야 소득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요. 꼭 소득 기타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서 구입 시에 온라인상에서 도서관리 대장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구비 지출 신청에서 청구 내역과 연구비 비목, 청구 지출 내역까지 모두 입력을 하신 후에요. 구매 물품 도서 목록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이 부분에 구입하신 도서 목록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클릭 후에 신규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입하신 일자를 적어주세요. 저는 오늘로 해보겠습니다. 도서명도 기재해 주시고요. 출판사, 출판연도, ISBN, 저자명, 구입하신 도서의 단가, 수량, 총액, 실제 사용자, 한번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비치 장소, 이렇게까지 적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구입하신 도서에 대한 도서관리 대장이 작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급신청서 출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급신청서 출력 후에 연구책임자께서 직접 서명하신 원본을 연구행정실에 제출해 주셨어야 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온라인화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구책임자께서 지급신청을 하실 때 연구비 관리의 연구비 지출 신청 부분을 클릭하셔서 지급신청서를 클릭하셨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 지급신청서를 출력하신 후에 연구책임자께서 실제로 원본 날인을 하신 원본 서류를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온라인 서명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연구비 관리 밑에 과제 청구 결제 대기함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 청구 결제 대기함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화면은 연구 책임자께만 보이게 되겠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연구 책임자께서 미결제하신 항목이 뜹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셔야 지급신청서 출력이 가능한데요. 연구 책임자께서는 이 5,500원에 해당하는 지출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청구 정산의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 5,500원이 어떤 과제에 어떤 지출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연구 과제가 어떤 과제인지, 어떤 청구 내역인지, 문서 제목을 제가 지금은 테스트로 해놨지만 연구 회의비라든지 도서 구입비라든지 확인을 해주시고, 지출 내역을 확인해 주시면 어떤 결제건인지 승인을 해도 되겠는지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출이 연구과제로 지출된 것이 맞고 지급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닫아주시고 앞에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신 후에는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는 겁니다. 해당 청구건에 대해서 승인 처리합니다를 예를 눌러주시면 해당 결제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급신청서를 출력하실 거면 결제 여부를 결제로 선택하신 후에 조회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까 승인해 주셨던 5,500원에 해당하는 지출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제를 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 부분 앞에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지급신청서를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신청이 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신청서 온라인 날인이 완료되셨으면 지급신청서 이외에 기타 증빙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매출정표나 거래명세서 등과 같은 기타 증빙자료를 연구비 지출 신청의 맨 하단 부분인 파일 첨부 내역에 스캔하셔서 업로드해 주세요. 이때는 반드시 파일명을 과제번호 하시고 지급신청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캔을 하실 때에는 연구행정실에 오셔서 스캐너를 사용하셔도 되지만요. 요즘에 많이 사용하시는 부분들이 스캔 앱입니다. 캠스캐너나 아이스캐너 같은 어플을 이용하셔서 증빙자료 스캔하신 후에 업로드 PDF 파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본 서류, 원본 매출전표와 같은 원본 서류는 연구행정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라인 연구비 관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만으로 이해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구행정실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